미국 주요 빅테크들의 최근 AI 산업 관련 소식과 함께 투자 포인트로 주목할 만한 이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블루닷 AI 연구센터 강정수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왜 자체 버퍼링이 걸리세요? 버퍼링, 아유, 네, 갑자기 있죠. 버퍼링이 네, 걸렸습니다. 버퍼링. 네. 테슬라랑 지금 네. 엔비디아 두 가지가 핫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슬라를 묻기 전에 네. 일단 엔비디아를 여쭤볼 네. 건데 실제로 계속 이제 화웨이나 이런 데 엔비디아 칩 만들고 있어서 둘이 경쟁을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좀 주춤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이유는 흔히 말해서 잭팟이 터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챗GPT 이용자가 올해 2월 달에 4억 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5월 달에 8억 명으로 증가합니다.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막 네, 그리고 증가하네요. 한국도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와. 그러면 올해 챗GPT가 목표라는 것이 10억에서 15억 명이에요. 네. 그럼 여기에 GPU가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연구하는데 GPU가 들어갔다라면 네. 이제는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작년까지는 AI도 거품 논쟁이 되게 심했었습니다. 도대체 AI는 돈을 뭘로 벌 거냐?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네. 돈을 어디서 벌 거냐?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AI가 뭔가 이 벽에 부닥쳤다. 퍼포먼스가 증가하지 않는다. 근데 올해 2월부터 갑자기 또 퍼포먼스가 좋아지면서 실제로 이 성능이 좋아지면서 여기다가 지브리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폭발적으로 이용자가 8억 명으로 늘었고요. 올해 12월에 목표로 해서 챗GPT가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 지난주에 와서 한국에 와서 AI로 그 영상을 만들고 쇼츠를 만드는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고 갔어요. 오. 그래서 유튜브나 릴스에서 잘하시는 분들 인스타그램에서 계약을 해서 먼저 챗GPT에 올리고 그 다음에 유튜브과 인스타그램 올리는 식으로 계약을 맺고 갔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계약까지 맞으면서 준비를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색도 지금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쇼핑도 미국에서는 이미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 DM도 하겠죠. 당연히 SNS를 하게 되면 DM도 하겠다는 것은 카카오톡을 대체하려고 노력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지금 3천억 달러거든요. 이 3천억 달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개발자나 얼리 어댑터들한테 20달러씩 받아서는 될 수가 없는 시장이죠. 이거 지금 2천만 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8억 명, 10억 명, 12억 명을 쓰기 위해서는 지금에 있는 GPU와 데이터 센터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고 그래서 요즘 최근에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엔비디아, 오픈 AI 챗GPT가 구글의 TPU를 빌려 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엔비디아하고 결별한다고 또 엔비디아의 주가에 부정적 영향이 줄 거라고 이런 해석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워낙 얼마나 다급했으면 예. 이용자들이 폭발적으로 갑니다. 이건 뭐냐면 골드러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1850년에 미국 서부로 갔었는데 그 전에 당연히 곡괭이 팔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당연히. 네네. 근데 진짜 골드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곡괭이가 안 팔린 게 아니라 더 깊게 파고 깊게 파야 되기 때문에 곡괭이의 삽은 더 팔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AI 반도체주들은 계속해서 생태계에 있는 것들은 저는 수요가 더욱더 증가하는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켓 쉐어를 어느 정도 유지만 해도 매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즉 경쟁자 AMD도 존재하고 브로드컴도 존재하고 마블 테크놀로지도 존재하고 뭐 중국의 하웨이도 존재하지만 결국은 TSMC가 만드는 거고요. 어떤 프로덕션 캐파시티에 이미 병목 현상이 존재하는 거고 여기서 엔비디아의 매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마켓 쉐어는 떨어질 수 있어도 매출은 증가하는 것이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대중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 모델이 좋아졌다, 얼마 이것이 아니라 정말 주변 사람들이 지금 속속 심지어는 저희 80 넘으신 어머니도 쓰기 시작했어요. 챗GPT. 네, 챗GPT를 이제 쓰기 시작한다라는 것, GPU를 더 필요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저만 하더라도 이제 그 챗GPT만 쓰는 게 아니라 퍼플렉시티까지 쓰고 제미나이도 뭐 네, 쓰고 비교하면서 그 답변을 비교해가면서 쓰게 되더라고요. 더욱더 과거에 쓰는 시간보다 더 많이 쓰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예. 일상에서 들어오는 시간이 많으면 그만큼 데이터 센터는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럼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한 158달러 사상 최고치까지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파이 자체가 커지고 GPU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도 그렇죠. 올라갈 수 그러니까 있다는 물론 거고. 변동 사항은 존재하겠지만 네. 꾸준히 저는 흔히 말해서 지금 뭐가 사라졌냐면 반도체는 주기잖아. 사이클을 그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즉 2020년대 초반에 코로나 때 사람들이 다 PC 마련하고 뭐 이러면서 흔히 말하는 디램하고 랜드 메모리 엄청나게 팔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체 수요가 와서 그 당시 또 석 사이클이 내려갔다가 다시 교체 수요가 오니까 이제 좀 되면 다시 컴퓨터 바꿔야 되거든요. 5년 됐으니까요. 이제 올라갈 거라고 하지만 이런 사이클을 갖는 게 반도체 시장이었죠. 네네. 게임하는 컴퓨터 5년 전에 바꿨는데 이제 바꿔야 되니까 교체 수요가 있는 거죠. 그럼 또 이 교체가 끝나면 또 다시 내려가는 것이 전형적인 사이클을 그리는 게 반도체 시장이었는데 AI는 이것을 전형적인 우상향으로 바꿔버립니다. 와. 그러니까 근데 이 AI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 시장이 형성되는 거야.
예. 개발자들이나 기업들에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장은 네. 작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누가 돈 법니까? 스마트폰 들어왔을 때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갖고 있는 메타가 돈을 벌고 구글 검색을 벌고 유튜브가 벌고 그리고 아마존도 AWS도 돈을 많이 벌지만 아마존닷컴에서 이커머스가 돈을 벌고 이러한 대중시장에서 성장하는 기업이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가에 따라서 유튜브하고 넷플릭스 때문에 데이터 센터 전 세계적으로 크게 늘어났어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이제 서비스가 대중 서비스가 소비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관련된 데이터 시장은 커져야 되는 거고 그 규모에 맞게 근데 그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빠르긴 빠른데 네. 결국은 지금 얘기하면서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기업이. 네. 수익을 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수익이 어디서 나와? 그리고 지금 예를 드신 것처럼 유튜브 걸 뺏어오든지 네. 메타 걸 뺏어오든지 해야 되잖아요, 네. 오픈 AI가.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GPU는 계속 써서 만드는데 네. 레비뉴는 이미 한정돼 있는 광고 레비뉴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럼 그 파일을 나눠 먹는 건데 그렇죠. 그 파일을 나눠 먹는 건데 오픈 AI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죠, 분명히. 네, 아직 상장은 안 했지만. 네, 상장은 안 했지만. 네.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가 또 어느 정도 레벨로 계속 투자를 하겠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이제 지금은 경쟁이니까. 네. 그렇죠. 구글도 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냥 오픈 AI 다 가져가라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건 당연히 계속 하는데. 네. 근데 결국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 광고비는 똑같이 있는데 네. 그 광고비를 오픈 AI가 가져갔으면 구글이 못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B2C 시장에서의 경쟁은 치열해지겠죠. 네. 그래서 금강을 누가 더 먼저 파냐, 더 깊게 파냐 이 경쟁이 벌어지는 거고 사실은 오픈 AI의 챗GPT가 잘 되면 메타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메타 지금 AI에서 휘청거리는 이유도 인재들이 지금 오픈 AI로 가고 있기 때문인 거고 그래서 오픈 AI 인재를 그쪽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금 먼저 개발하고 먼저 침 바르기 전까지는 계속 개인은 필요한 거고 삽은 필요한 거죠. 그럼 여기도 증설을 해야 돼요. 오픈 AI하고 경쟁해서 뺏어오기. 제미나이가 지금 대단히 훌륭한 AI 모델이거든요. 대단히 좋은데요. 소비자들이 안 써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AI 투자하지 말아야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안 그러면 제미나이한테 챗GPT한테 검색마저 다 뺏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미나이를 더 강화해서 계속해서 유튜브에다가 구글 검색에다가 지메일에다가 제미나이를 밀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글 또한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증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 터지는 경쟁을 하는데 여기서 누가 이익을 봅니까? 양쪽에다 삽을 판, 양쪽에다가 곡괭이를 판. 네. 엔비디아가 가장 많은 돈을 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AMD는요? 네? AMD도 같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엔비디아만 성장하지 않아요. 엔비디아에다가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설계를 할 때 반드시 케이던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씁니다. 네. 케이던스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케이던스의 소프트가 엔비디아에 팔리면 이것이 TSMC에서 어떻게 만들어진지 설계를 조정하면은 공정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다 통합된 플랫폼이거든요. 네. 좀 그래서 케이던스 주가도 지금 상한가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ARM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즉 이 AI와 관련된 반도체와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다 상한가를 치고 있는 것.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어플라이드 마테리얼스 여기는 네. 예를 들자면 전 세계 ASML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반도체 장비 업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주로 이 패키징을 하는 쪽이고 이 패키징 기술은 다 TSMC 공장으로 들어가 납품이 됩니다. 여기도 지금 주가가 상한가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테라다인이라고 해서 테스트하는 거. 만들었으면 이것의 오류율이 어떻게 되고 수율이 어떻게 이런 데도 지금 상한가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들은 뭐냐면 지금 AI 반도체와 관련된 이 밸류체인에 엮여 있는 모든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전 들어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파이가 계속 커질 것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나머지 이제 언젠가는 영난 이 기업들도 시장에도 조정이 오고 충격이 오겠지만 지금 다른 국면, 즉 지금까지의 AI 국면은 누가 굉장한 모델을 만드는가? 누가 이걸 가지고 기업 고객을 확보하는가, 개발자들을 확보하는가 여기에 있었다면 이제는 남녀노소를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 남녀노소. 그러니까 이런 시장으로 시장의 성격이 변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누가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바라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그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전 챗GPT가 대단히 지금 대중성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 지금 구글이 총공세를 하고 있는 거고 메타 또한 지금 사실은 AI 수장을 교체한 거거든요. 얀 루큰이라는 사람을 교체해버리고 지금 알렉산더 왕이라고 하는 스케일 AI의 창업자를 지금 데려와서 다시 한번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슈퍼 인텔리전스 랩이라는 부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오픈 AI 7명 뽑아갖고 이적료를 1억 달러를 줬습니다. 1인당. 네? 어마어마한 돈을 하면서 데리고 오면서 그때 이적료가 1,200억 원 우리 돈으로.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주면서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띄워보자. 우리가 지금 라마가 뒤처지고 있으니 이러면서 엔비디아도 메타도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고 이건 뭐냐면 왜냐하면 이쪽에서 SNS를 하고 있다는 걸 준비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고객을 뺏어갈 거고 광고주를 뺏어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구글 또한 여러분 AI 모드라고 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적용이 됐습니다. AI 모드는 뭐냐면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이제 링크는 100% 사라지고 퍼플렉시티랑 똑같은 UI가 나오는 겁니다. 이러면 구글 검색 광고 놓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데도 결정을 했다는 건 뭐냐면 챗GPT의 공세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막아내야 됩니다. 막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자신들도 과거에 우리는 링크가 여러분 원칙이에요. 이것이 반드시 그런 식으로 해서 고객을 유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저리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들 또한 이걸 하기 위해서 GPU가 여러분 구글 네이버를 지금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네이버를 치면 AI 브리핑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거를 제네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저장돼 있던 캐시에서 가져와서 보여줍니다. 비용을 많이 쓰고 싶지 않아서. 근데 AI는 제네레이션. 그때 우리가 불렀을 때 그때 만들어낼 때 GPU를 써요. 그러니까 구글은 전통적인 검색 광고보다 AI 검색 광고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오죽했으면 샘 알트만이 제발 고맙다는 말 좀 하지 말라고. 땡큐 좀 하지 말라고. 끝나고 검색 결과 주면 그때 또 GPU 또 들어간다잖아요. 그래서 GPU가 녹는다 여러분들의 땡큐 때문에. 전 세계인이 다 한 명씩 8억 명이 땡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GPU가 지금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승자는 누가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승자가 진짜 왕이 될 거고요. 이 왕을 킹메이킹하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라는 거죠. 근데 원래 킹메이커는 권력이 교체돼도 계속해서 돈을 팝니다. 그렇죠. 네. 위에 수장만 바뀌고 옆에서 계속 킹메이커 역할을 그렇죠. 하니까. 예. 네. 그런 맥락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이제 애플이 네. 결국은 이제 GPT를 오픈AI 걸 쓰거나 안트로픽을 쓰는 걸로 바꿨잖아요. 포기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개발하는 거는. 그거는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지금 애플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반등점을 턴어라운드가 언제 나오냐면 어디를 인수하냐라는 거예요. 우선은 애플은 자체 개발하는 건 도저히 늦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포기하고. 그리고 그때 지금 퍼플렉시티 뭐 인수 얘기 있었죠. 그렇죠. 퍼플렉시티 인수인데 퍼플렉시티는 저는 인수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퍼플렉시티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검색 서비스 하나 좀 물론 시리가 조금 똑똑해지겠죠. 근데 그거 하나로 만족해서 수 있는 것이 애플이 아니고 여러분 현금 보유 구상으로는 애플이 전 세계에서 1등인 회사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기업도 살 수 있어요. 물론 애플이 되게 보수적, M&A 보수적이라서 쉽게 지르지 않겠지만 저는 프랑스의 미스트랄을 구매할 거라고 봅니다. 뭐요? 프랑스의 미스트랄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미스트랄? 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원하에 구글에 있고 오픈 AI에 있는 인재들을 일일이 다 전화해서 네. 고국에 들어와서 AI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만든 기업이 미스트랄인데 예. 아직 상장을 안 했어요. 네. 아직 스타트업이죠.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만든 모델이 르챗이라는 챗GPT 같은 모델이 한국어도 하고 저도 쓰고 있거든요. 되게 수준이 높고요. 그런데 여기는 주인이 없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만 투자를 한 거죠. 그런데 엔트로픽의 클로드는 살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절대 지분이 많은 부분이 아마존과 구글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존과 구글이 애플 도와줄 일은 없거든요. 안 판다라는 거죠. 그럼 살 수 있는 데가 그렇다고 챗GPT를 살 수 있는 것도 오픈AI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는 절대적인 지분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렇다고 라마를 메타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구글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4대 서비스가 챗GPT, 오픈AI의 그다음에 엔스로픽의 클로드, 구글의 제미나이, 그다음에 메타의 라마잖아요. 다섯 번째가 프랑스의 미스트랄입니다. 그록은 어때요? 그록은 안 껴져요? 그록이 있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인데. 바보가 아닌 이상 네. 이 그록은 지금 테슬라에도 써야 되고 옵티머스에도 써야 되는데 이거를 팔 일은 없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면 살 수 있는 데는 지금 저는 미스트랄 외에는 없다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애플이 미스트랄을 구매하겠다고 밝히는 순간 전 주가는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곧 있을 거란 얘기가 아니라 대단히 보수적인 기업입니다. 애플은. 그래서 이거를 곱씹고 곱씹어서 이 결정은 몇 개월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결정할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원래 애플은 정보를 흘리지 않잖아요. 맞아요. 진짜 완전 보안이 철통인 것 같던데. 그래서 퍼플렉시티가 블룸버그에 의해서 보도가 됐어요. 그건 뭐냐면 임원진들이 초기 단계에 한번 생각해보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뉴스들은 퍼플렉시티 인수 가능성 이렇게 맞아요. 보도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건 흘렸다라는 건 퍼플렉시티 인수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 한다는 저의 뜻이다. 추측은 지금 중국 기업을 또 인수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후보는 지금 프랑스에 하나 있는 미스트랄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없을까요? 아직은 없죠. 근데 그 사이에 뭐 네이버나 뭐 LG가 만든 것이 프랑스의 수준까지 올라간다. 그럼 후보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아직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그리고 그 엔비디아 그 밸류체인 기업 중에 하나가 뭐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네, 네. 주가가 한 $328 정도 네, 되는데. 거의 상한가죠. 네.
아니 관심 종목에 좀 올려놓으려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네. 테슬라 좀 여쭤볼게요. 네. 테슬라 보니까 이제 주가가 뭐 일론 머스크하고 뭐 트럼프와 설전에 따라서 주가 희비도 많이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간밤에 나온 소식은 그래도 2분기 인도량이 감소했는데 예상보단 괜찮았다.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테슬라 주가 어떻게 저희가 어떤 변수부터 좀 체크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정치 변수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네. 여러분 정치 변수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는 것 기업의 대표가 기업 열심히 해야지 정치에다 아무리 그 법안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반대해도 그러면 그걸 관련된 업체에다가 저기 정치인들에다 후원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저렇게 나서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그러한 어떤 일론 머스크 리스크죠. 네. 이 리스크의 그 지속 기간이 주식시장에서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항상 뭐 프로덕션 해 생산의 지옥이야 막 이런 얘기하고 뭐 어디 가서 실언하고 어디 가서 무슨 발언해도 주가가 항상 반응을 해요. 맞아요. 근데 곧 회복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좀 골치가 아파요. 오히려. 왜냐하면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데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뒤에서 의원들 왜냐하면 지난번에 여러분 다시 하원으로 갔잖아요. 예. 한 표 차이로 통과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2표만 일론 머스크가 돈 주고 사버리면 이런 표현은 좀 거칠지만 영향을 줘서 사버리면 이건 부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생각하기에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쟤 때문이야라고 생각할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래서 저는 통과되기를 바라거든요. 오히려. 근데 이런 갈등의 요소들은 분명히 외부 변수로 존재하는 거고요. 예. 테슬라 주가가 이번에 인도량 다음에도 올라갔던 이유는 사전 선반영이 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주가 떨어질 때마다 뭐라 그랬습니까? 유럽에서 판매량이 안 좋다는 뉴스 때문에 그날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뉴스 보도 하셨잖아요. 네. 계속해서 유럽의 상황이 좋지 않다, 중국의 상황이 좋지 않다, 2분기 매출 정말 최악일 거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계속 나올 때마다 주가가 주춤주춤했습니다. 그건 선반영이 이미 거의 많은 부분 됐다라는 부분이고 다들 기대치를 높게 갖지 않았는데 어머 생각했던 것보다 심하지 않은 데가 나온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지금 테슬라 주가에서 중요한 부분은 자동차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고 미국의 애널리스트들도 그런 분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라는 이 층 위에 AI가 자율주행과 로보틱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새로운 층이긴 하지만 자동차라는 층을 협소시켜서는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일론 머스크가 생각했던 연간 2천만 대를 생산하겠다. 이건 일론 머스크 스스로 철회한 계획이죠. 근데 그 다음 목표로 세운 건 뭐냐면 300만 대예요. 300만 대로 가야 됩니다. 연간 생산량이. 근데 올해는 못 가는 건 분명한데요. 여러분들이 1분기 어닝콜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했던 테슬라 CFO가 일론 머스크가 했던 약속이 있어요. 상반기 중에 저가 차량을 출시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지연된 거죠. 그렇네요. 저가 차량 얘기는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 로이터가 보도를 했거든요. 취소했다라고. 근데 취소했다고 근데 요즘 계속해서 언론 보도나 몇 군데 나오는 건 뭐냐면 이상한 포장을 한 테스트 차량이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건 신차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소식은 LFP 배터리 공장을 급하게 만들었어요. 그 뉴스는 보셨을 텐데 처음으로 테슬라가 직접 LFP 배터리 공장을 만들었는데 최근에 뉴스에 나온 건 뭐냐면 완공에 거의 임박해 있다라고 그 얘기하고 있어요. 보급형 모델에 들어가는 배터리. 보급형 모델과 메가팩이 들어가는 거죠. 메가팩. 왜냐하면 중국형 LFP 배터리 수입하는데 관세가 지금 붙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수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공장을 만들었냐면 LG나 파나소닉과 같이 한 게 아니라 CATL에 공장 설비를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대로 조립을 한 겁니다. 대단히 빠르게. 그래서 공장 설비를 사갖고 온 것은 관세에 걸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여기서 LFP 자기네 지금 리튬 정제소도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LFP가 나오는 순간 신차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LFP를 써서 그러면 차량을 보조금이 없더라도 보조금보다 더 저렴한 차량을 공개할 때 저는 그때가 턴어라운드가 하나의 지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오스틴에서 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오 펜싱을 확대하는가. 지금은 웨이모보다도 작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지오 펜싱이 뭐예요? 지오 펜싱은 이제 펜스가 이제 울타리거든요. 네. 울타리를 쳐서 이거 이상은 주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상에서 넘어가지 않을 예를 곳 들면 딱 쳐놓은 거 특정적으로 얘기하시는 예를 들면은 거죠? 여기 상암에서만 달려 이거거든요. 근데 오스틴 전체 면적이 4분의 1도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출퇴근으로. 그렇기 때문에 웨이모보다도 지금 반 정도 작습니다. 웨이모 정도로 키우고요. 웨이모도 전체의 반 정도, 오스틴의 크게 반밖에 안 됩니다. 이걸 오스틴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몇 월에 하느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오스틴 전역에 확대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웨이모가 300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웨이모보다 2배 지역에서 하려면 500대는 필요한 거잖아요. 500대, 600대에 가면요. 이 우버가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스틴에서. 이것이 뉴스에 나오는 순간, 즉 기대와 믿음으로 지키고 있었던 테슬라의 로봇택시의 시대가 캐시플로우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500대가 된다는 것은. 확장 속도가 좀 빨라지겠네요. 그렇죠. 이것이 되면 만약에 오스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면 당장 왜냐하면 로봇택시의 확대는 기술이 반이고 정치가 반이잖아요. 네, 규제를 네, 풀어줘야 되는 거니까. 네. 다른 지역에 내년 선거에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불만을 표현합니다. 우리도 오스틴 같이 자율주행하면서 사고 없고 교통사고로 누군가가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곳으로 우리도 가자. 지금은 다양한 버즈들이 있고 뭐 웨이모가 좋니 뭐가 좋니 가장 중요한 우버가 얼마나 빨리 몰락하는가거든요. 우버가 빨리 몰락할수록 테슬라는 그거만큼 현금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테슬라의 재무제표에 AI에 의한 캐시플로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로봇택시가 AI에 대한 캐시플로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거는 모든 투자자들이 월가도 그렇기 때문에 로봇택시가 지금은 뭐 4.2달러 해도 사실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이것도 아니고 이건 지금 인플루언서들만 지금 태우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신뢰를 가지면서 타기 시작한다. 이래서 캐시플로우가 생긴다. 이때 처음으로 테슬라의 재무제표에 AI에 대한 항목이 생기는 것. 이 부분은 테슬라의 주가의 턴어라운드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이 변하는 거니까요. 지금까지의 멀티플에 대한 기대 이거를 받쳐주는 수치가 나온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LFP 공장이 완성과 함께 신차가 발표되는가? 신차가 발표된다면 올라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로봇택시가 오스틴에서 다른 지역의 확장 데나이브스 같은 사람은 뭐 20개 도시로 확장될 거다는데 그거는 전 장담을 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네. 제가 정치를 잘 안다면 저도 몇 개 한 25개라고 찍겠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고요. 그런데 테슬라에겐 다른 전략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20개로 확장되기 전에 오스틴을 정리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데가 막힌다면 그러면 우리가 오스틴에서 보여줄게. 오스틴 우버 그냥 정리하고 우버 사업 철수하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오스틴이 바로 미래 도시야라는 것들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가 있다라면 이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정적인 압박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메타가 네. 이제 1억 불씩 주고 이제 네. 스카우트 해가지고 초인공지능을 만든다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게 AGI랑 초인공지능이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요즘 갑자기 이쪽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즘 뭐 AGI를 한다, 뭐 일반 인공지능 또는 초인공지능, 슈퍼 인텔리전스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뛰는 시대는 지났지만 지났어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왜 저렇게 샘 알트만도 맨날 AGI 얘기하고 댄 하사비스도 맨날 인터뷰하면 AGI를 얘기하고 엔트로픽의 CEO도 AGI를 얘기하고 왜 하냐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덤블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미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있는데 쟁탈전이 되게 심합니다. 그런데 엔지니어가 이미 돈을 많이 벌어요.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게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역사책이 기록되고 싶을 거 아니에요. AGI를 만든 곳에 기록이 되고 싶은데 메타의 AI의 지금까지 수장은 누구였냐면 얀 루큰이라는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정말로 뛰어나는데 이 사람은 AGI는 불가능하다고 항상 어디 가서 연설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다 떠납니다. 어차피 저 사람하고 있으면 AGI도 안 만들 거고 비전이 없죠.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옮겨도 돈은 똑같이 주는데 네, 네. 제가 왜 메타에 있습니까? 그래서 메타에서 인재들이 엄청나게 유출됩니다. 그래서 라마4가 이번에 4월에 발표됐는데 심지어는 지금 이건 루머입니다만 속였다라는 말도 있어요. 다운로드 받았더니 오픈소스를 해서 그 성능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메타가 AI에 있어서 위축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 이것을 CEO가 급하게 불을 끄면서 그 사람을 교체하고 수장을 바꾸고 우리도 우리도 AGI 간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돈도 많이 줄 텐데 우리랑 가도 역사를 쓸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대단히 탑 클래스의 그 AI 과학자들에게는 마음이 중요한 거, 자기가 어디 가서 쓰느냐, 문화적 자긍심이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딥시크에 있던 양원평이라는 CEO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돈은 웬만큼 주겠지만 떼돈을 주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그 대신 여러분 저하고 일하면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그랬어요. 중국의 역사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엄청나게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AGI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재를 확보하는 데서는 대단히 중요한 전술적인 작업이라는 것. 그래서 너무 여러분도 그렇다고 AGI 오면 일자리 다 없어질까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재를 땡기기 위한 매력적으로
끌어모으기 위한 각 CEO들의 전술적인 어떤 행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센터장님 얘기 들어보면 결국 이제 AI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그럼 결국에 뭐 주가도 올랐다고 해도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저는 주도주가 AI 주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AI 주. 야, AI가 이제 여러분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지금 그 전까지 2017년 이전에는요. 우리가 보통 그걸 영어로 하면은 커버트 AI라고 얘기해요. 숨겨진 AI라고 해요. 알파고 뭐 대단해서 바둑치는 거 대단했지만 그 AI는 우리 소비자들이 만져볼 수 없었던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22년 10월에 챗GPT가 나온 걸 오버트 AI라고 하는 게 뭐냐면 드러나서 누구나 경험해 볼 수 있는. 누구나 경험해 볼 수 있는 시대로 저희는 처음으로 2022년에 AI를 본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했더니 처음에 얼마나 환각작용이 많았어요. 뭐 세종대왕이 뭘 PC를 어떻게 던진다, 뭐 한글을 창조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로 가득 찼었잖아요. 근데 2025년에 그런 말 싹 사라졌어요. 너무나도 좋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검색할 때도 도움이 되고 물건을 고민할 때 뭐 사람들이 갑자기 나이스해지고 친절해지고 아이디어도 풍부해지고 이래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로보택시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작년부터 제대로 된 로보택시들이 자율주행이 나오고 이제 AI 시장은 이제 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에디슨하고 테슬라가 그 과거 전기에 네. 직류와 교류를 이제 해서 처음엔 부잣집들 몇 군데만 전기 좀 해주다가 이제 도시를 밝히자 이걸로 엘리베이터도 만들어서 예. 도시도 여러분 전기가 없었으면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있었겠어요. 그 엘리베이터도 만들어서 고층 빌딩도 짓자. 도시도 바꾸고 네. 밤문화도 바꾸고 밤에도 안전하게 하고 인간이 완전히 다른 문명으로 여기도 전기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하고 있겠습니까? 그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전기가 확장됐습니까? 산업적으로. 그것처럼 AI가 이제 본격적인 산업화의 궤도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시작된다고 보는 거고요. 여기에 관점을 저는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어떤 식의 성장을 더욱더 그려갈 수 있는지는 네. 상상의 여력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